회사, 헬스장, 그리고 군대 식당까지 평정한 술?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다는 이 요상한 술이 대학 축제와 요즘 회식 자리에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관심은 높아지는데 무알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알코올이 소량으로 들어있어서 많이 마시면 음주운전에 걸릴 수 있다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임산부나 청소년도 먹을 수 있게 찐으로 알코올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안 되겠습니다. 궁금한 건 두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에 풀리는 1Q10 수사팀. 이 요상한 술의 정체를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무알콜 맥주. 과연 이름만 모이고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딸기 우유나 바나나 우유처럼 향만 들어가 있는 맥주향 탄산음료일까요?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무알콜 맥주에 알코올이 들어가냐는 질문에 누구는 아예 안 들어간다, 또 누구는 소량으로 들어간다는 갑론을박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1Q60이 수사한 결과 둘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알콜 맥주라고 부르는 맥주는 알코올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무알콜 맥주와 알코올이 1% 이하로 들어가는 논알콜 맥주로 나눠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초기 유통 과정에서 이 두 종류의 맥주가 구분되지 않고 혼동되어 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1949년에 제정된 주세법 때문인데요. 주세법이란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우리는 알코올 1% 이상이 들어있어야 주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술빵이나 자양강장제 등에도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만 주류라고 구분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 미만의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료를 알코올이 아니라고, 즉 논알코올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그 옛날 주세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무알콜, 논알콜이란 개념 자체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논알콜, 무알콜 음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할 필요성이 생겼죠. 2020년 드디어 이 두 개의 구분이 명확해졌어요. 알코올이 아예 들어가지 않은 음료는 무알콜, 1% 미만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 음료는 논알콜 혹은 비알콜로 표기하기로 한 거죠. 알코올 0.0 표기와 0.00 표기로 무알콜과 논알콜을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도 있지만 이건 식약처 기준이 아닌 마케팅의 차이니 꼭 식품 표시에 알코올 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무알콜 맥주는 단 두 개뿐입니다. 칭따오, 하이네켄, 카스, 산미구의 맥주도 소량의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논알콜 음료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안 믿는 소비자들이 있을 겁니다. 0.001이라고 돼 있는 거는 아마 저희 출시 초기에 잘못된 정보가 계속 도는 것 같고요. 김치나 이런 것도 발효하면 살짝 발생한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요. 저희는 아예 그런 발효 과정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논알콜 맥주는 맥주 제조 방식과 동일하게 발효하는 과정을 거친 후 알코올을 제거하여 소량의 알코올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무알콜 맥주는 발효의 과정이 없이 탄산음료에 맥주향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콜라에 보리 엑기스를 넣은 맥콜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보통 사람들에게 무알콜과 논알콜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구분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하죠. 정확한 수사를 위해 알코올 관련 장애를 진료하는 찐 전문가와 아시아 최초 폐하 알코올 증후군 예방 연구소 소장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음식 속에도 아주 미량의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핸드크림에도 알코올이 들어가고 피부통에서도 흡수가 되니까요. 임신부인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위험한 논리고요. 아무리 소량의 알코올이라도 당연히 안 먹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것이 태아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4개월까지 알코올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태어난 아기가 구조적인 이상이라든지 청소년기의 신경행동 장애 이런 걸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논 알코올이라 그래도 1% 미만이라도 많은 양을 먹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도 살펴볼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 무알콜 맥주 구입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때문인데요. 이 조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은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무알콜 맥주와 논알콜 맥주 모두 기존 맥주와 아주 흡사하게 생겼거든요. 미성년자에게 무알콜 맥주를 판매했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또 해외에서는 무알콜 맥주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기도 한데요. 알코올에 의한 생체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지만 행동이 과격해지고 사고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보다시피 국가에서 알코올을 금지하는 것은 오로지 성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지막 궁금증, 연말이 되면서 음주 단속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무알콜, 논알콜 맥주를 마시면 음주 단속에 걸리냐는 겁니다. 1Q10 수사팀은 이것에 대해서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자, 알코올 농도 0에서 시작했고요. 무알콜 맥주는 당연히 0이 나왔습니다. 소량의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논알콜 맥주를 먹어보고 측정해보겠습니다.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인데요. 맥주 한 캔을 먹은 알코올 수치가 나오려면 0.05%의 알코올이 들어간 논알코올 맥주 126캔을 먹어야 하고, 이렇게 먹어도 혈중 알코올 농도 최대치가 약 0.0020653%가 나온다고 하죠. 그러나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정도가 다르고 무알코올 맥주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홉의 경우는 잠을 오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1Q60 수사팀이 무알콜 맥주의 모든 것을 조사해봤는데요. 무알콜, 논알콜이라는 선택지가 늘어난 만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제대로 열리는 이번 송년회에서는 취향에 맞게 즐기는 건 어떨까요? 궁금한 건 직접 뛰어들어 파헤치는 1Q60 수사팀.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